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개봉 당일 조조 영화로 라이온킹을 보고 업로드하는 리뷰 영상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오프닝에서부터 찡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봤던 그 애니 라이온킹이 완전 현실 그대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이 오프닝에서 새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술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파이널 판타지 극장 영화를 보고 와, 이건 완전 사람이다, 이보다 더 발전된 그래픽 기술이 나올까 싶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다 더 발전된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죠. 이번 라이온킹을 보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역시 이보다 더 발전된 사실적인 그래픽 기술의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로 파이널 판타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앞으로 이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영화들이 계속 나올 것이란 생각에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정말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 오브 라이프가 울려 퍼지던 오프닝을 보면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또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서 최근에 정말 눈물이 많아졌거든요. 라이온킹을 처음 본 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 작품을 비디오로 집에서 두고두고 보던 그때 그 어린 시절들이 떠올라서 저 혼자밖에 없던 극장 제일 뒷열에 앉아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영화의 단 몇 분 오프닝만으로도 제게는 이미 7,000원 조조영화값 그 이상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린 시절 라이온킹 원작을 본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프닝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람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조조 영화로 끝까지 다 보기에는 조금 버거운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사자를 데려다가 말을 가르치고 연기를 시킨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놀랍도록 사실적인 그래픽도 역시 사람은 간사한 건지 일정 시간 계속 보고 있으니 오프닝에서의 감동은 몇 분을 가지 않고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미 30번도 더 원작을 본 제게 이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작품만의 새로운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개연성을 더하기 위한 약간의 대사 추가나 짧은 장면 추가, 그리고 실사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현실과의 타협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25년 전 그 작품을 그대로 옮기기 위한 강박으로 점철된 작품이 이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진은 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무엇보다 고증에 가장 큰 의미를 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 작품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퇴색되는 느낌이랄까? 새로울 게 없어서 원작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 작품의 이러한 점이 저처럼 조금 루즈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또한 고증에 미친 이 제작진들은 25년 전 작품의 고증뿐 아니라 현실 고증에도 목을 맨 것 같습니다. 동물들의 표정들이 진짜 동물들의 그것 그대로였으니까요. 쉽게 말해 동물들의 감정이 얼굴 표정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현실의 동물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 사실적인 표현이 맞지만 이것이 목소리를 더빙한 배우들의 감정선과 상당한 괴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감독의 3년 전 작품 정글북에도 동물들이 실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이 작품의 경우엔 동물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관객들의 몰입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 라이온킹 영화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인 이러한 현실에 가까운 사실적인 고증이 오히려 관객들의 몰입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라이온킹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라피키가 아기 사자를 들어올리는 장면인데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장면이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원작에서는 라피키가 두 발로 서서 힘차게 아기 사자를 들어올리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팔도 구부린 상태로 어정쩡하게 들어올립니다. 원작의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 박력과 희열이 이 라피키의 어정쩡한 자세만으로 몹시 반감되었습니다. 아마도 고증에 충실한 제작진이 현실의 개코 원숭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물체를 팔을 쭉 뻗은 채로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라이온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벌레 먹방이었습니다. 진짜 원작에선 벌레를 너무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저 애니 속 벌레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현실의 벌레 비주얼 그대로를 반영해서 조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름 원작의 꿀잼 요소였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점, 바로 뮤지컬적인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보다 뮤지컬의 연출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원작이 아무래도 애니이다 보니 애니라는 특성상 허용되는 연출들이 있었죠.
그러한 애니적인 연출들을 원작에서는 특히나 뮤지컬 부분에서 과감하게 사용해 맛깔나게 보는 맛을 살렸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뮤지컬 부분에서 원작의 흥을 반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적인 고증에 목숨을 거는 이 작품에서 자주가 원작에서처럼 코뿔소에 깔리면 자주는 더 이상 이 작품에서 모습을 비출 수 없었겠죠. 뭐 현실 타협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나 이와 같은 이유로 스카의 비 프리페어드 장면의 연출이 많이 빈약해진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스카가 하이에나들 위해 군림하여 사열식을 하는 장면이 정말 이 원작의 명장면인데, 그 장면이 빠져버리니 비 프리페어드는 탄산 빠진 맥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심바가 스카를 보내버리는 이 피니쉬 기술,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쓰는 이 기술을 실사로 볼 수 있는 건가 하고 내심 기대했는데, 사실 고증에 목숨을 거는 제작진이 이 장면을 넣었을 리가 없죠. 제가 원작 라이온킹을 안 보고 이 영화를 봤다면 와, 정말 재밌는 영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작을 이미 닳고 닳도록 본 상태에서 실사로 옮겨왔다는 것 말고는 원작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데다, 원작 애니에서 맛깔나게 살린 애니적 허용 연출 부분을 없애고 밋밋하게 가는 이 작품이 보는 내내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저에겐 그냥 20여 년 전 어린 시절 추억의 애니 작품을 이런 식으로 사실에 가깝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기술이 발전했다 정도의 의미만 가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2019년 라이온킹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 저마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조금 실망하신 분, 그리고 저와는 달리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욕하거나 비난을 위한 비판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